비상계엄으로 끊긴 부분부터 현역가왕 2회차가 계속하여 방송이 될 거다. 진혜성부터 방출 4명, MVP까지 공개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역가왕 2가 이제 급작스럽게 방송이 종영이 아니라 종료가 됐지만 이 다음 주로 이제 이어져서 방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현역가왕 2에서의 최종 탈락자 4명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와,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좀 살펴보면 현역가왕 2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현역가왕 2의 공식 영상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번 2회차에 나왔었던 가수들의 무대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자 날짜로 이렇게 공개가 쭉 된 거죠. 분명히 현역가왕 2는 방송이 끝난 그 다음 날이나 당일날부터 무대 영상이 우르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중에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갑자기 영상들이 우르르 하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가보면 공훈씨의 아미새, 박준영, 새벽의 블루스, 애녹, 진정난 몰랐네, 한강, 나태주, 재하, 노지훈, 윤준협, 전종혁, 정다한, 곽영광, 유민, 승국이, 강설민, 효성, 김경민 전부 다 올라온 것을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조회수를 보면 16,000, 11,000, 한 10,000뷰 정도 나온 것이 평균 조회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10,000뷰가 못 넘는 가수들이 대다수입니다. 노지훈 씨도 10,000뷰를 못 넘었어요. 그 중에서 10,000뷰 이상 되는 가수가 재하의 연인 노래가 50,000뷰, 나태주의 돌리도가 3.2만, 애녹의 진정난 몰랐네가 6.7만, 공훈의 아미새가 2.1만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 애녹 그리고 재하 두 사람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2회차에서 공개됐었던 무대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4명의 방출자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회차가 끝나고 2회차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는데, 2회차가 아무래도 방송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보니 이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나태주 씨 무대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김호연, 송민준, 그리고 진혜성, 이 세 사람에 대한 탈락 이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이 김호연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김호연 씨 무대를 제가 알기로는 딱 시작할 때쯤에 갑자기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김호연 씨가 사실 출사표를 던졌죠? 경력이 몇 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님들에게 무대에 나서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상치 못한 점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무대가 김호연 씨의 무대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그 무대 점수가 사실 아시다시피 김영철 씨 노래 무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김영철 씨 무대가 10점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100% 탈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만, 이 김영철 씨를 제외하고서는 김호연 씨의 무대 점수가 가장 낮은 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루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점이든지 간에 김호연 씨의 무대가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사실상 김호연 씨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쭉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박구윤, 애녹은 등장했지만 이 진혜성 씨 노래의 무대에 대한 선곡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니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좀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눈물반이라는 가사의 대목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봤더니 이 눈물반이라는 노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랑반, 눈물반.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혜성 씨의 노래 아닙니까? 사랑반, 눈물반. 진혜성 씨가 본인의 노래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선 무대에서도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박구윤 씨가 자신의 전매 특허 뿐이고 노래를 들고 나와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혜성 씨도 자신의 노래를 들고 나왔다. 자신의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박구윤 씨는 굉장한 극찬을 받으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이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자기 노래를 불렀지만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던 가수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진혜성 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뭐 근데 진혜성 씨가 굉장히 저조한 점수다, 뭐 몇 점이다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호연 씨 같은 경우 거의 탈락이 유력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호연 씨가 도대체 몇 점을 받은 건지, 정말 가수들 중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김호연 씨 같은 경우가 사실 경력도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상당히 노래 무대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유력 탈락자가 바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송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나오나 제가 좀 봤더니 직접 점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1등부터 나열해보면 최수호 씨가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에 최우진 씨, 그 다음에 성리, 양지원, 그리고 송민준 가수가 24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30점대는 일단 다 제외를 하고 20점대의 가수들만을 좀 나열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김준수 씨가 27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김영철 씨가 16점을 받았습니다. 최하 점수죠. 그리고 타쿠야가 28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문경 씨가 27점을 받았습니다. 총 5명인데 여기에 김호연 씨도 아마 2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4명이 탈락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나와 있는 가수들의 점수를 나열해 봤을 때 송민준 씨보다 낮은 점수인 사람은 지금 김영철 씨의 16점과 김영철 씨를 제외하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호연 씨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민준 씨가 지금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좀 너무 낮은 점수를 받게 됐죠. 사실상 김영철, 김호연을 제외하고 진혜성 씨가 과연 20점대의 점수를 받을지 30점대의 점수를 받을지에 따라서 이 송민준 씨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평가가 나뉘겠지만, 사실상 김준수, 타쿠야, 강문경 세 사람도 2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송민준 씨보다는 점수가 높다. 근데 이번 최종 방출자가 4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송민준 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혜성 씨가 사실상 24점보다만 높은 점수, 그러니까 한 27, 28점대만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최종 방출자 4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마 송민준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만에 하나 송민준 씨가 정말 초반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이건 대이변이고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가능성을 본다면 뭐 남아있는 가수가 몇 명 안 되지만 남은 가수들의 점수에 따라 아마 탈락과 생존이 갈리지 않을까. 근데 이 남아있는 가수들 중에서 24점대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 김호연 씨가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가수가 송민준 씨의 24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역가왕2가 시끌시끌합니다. 뭐 낙하산이 갑자기 긴급 투입이 됐네. 그 다음에 또 요번 뭐 계엄 선포 때문에 갑자기 방송이 끝나질 않나.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한일 톱10 쇼 일방적인 퇴출 논란까지 터지고 말았다. 일본 출연진 7명의 강제 하차를 통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단독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한일 탑10 쇼 현역가왕 시즌1의 이 출연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한 번 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려 일본인 출연진 7명이 최근 제작진으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녹화가 끝난 10월 24일 날 일본인 멤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녹화다, 앞으로 잘 지내라 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작가진과 한해 탑10 쇼 스태프들이 함께 했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 최근에도 이 크레아 스튜디오가 60억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일본 출연진들마저 갑질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방출을 해버렸다? 근데 문제가 이 중에 2명이 2차례 촬영분이 더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한일 탑10 쇼 측은 일본 멤버들의 인기가 많아져서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일정이 맞을 때마다 출연하기로 했다, 오히려 소속사에서 촬영 일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차 이유를 밝혔고, 특히 제작진 측에서는 이 마지막 녹화를 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멤버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알고 보니 강제하체? 아닌데? 사실과 다른데? 강제하체설을 MBN 측에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탑10 쇼 측은요, 공식 입장을 냈어요. 멤버들의 강제하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앞선 매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녹화 통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권리를 두고 법적 분쟁,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사단과 기존 함께 했었던 업체와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크레아 스튜디오와 소송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던 업체 측에서 일본인 출연진들을 강제 하차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통상 모든 멤버들은 한 프로그램을 시즌으로 12회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케줄이 늘어나서 녹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뭐 대타가 투입되기도 했었다, 출연을 하지 못한 멤버도 많다. 그래서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스케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출연을 하고 있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신뢰를 망가뜨릴 수 있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역가왕2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나아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명의 방출자 중에 과연 송민준 씨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진혜성 씨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 김호연 씨는 정말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병이 다 나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장구치고 콘서트하고 다 할 수 있냐? 방송 잘하던데. 또 어떤 분들은 박서진의 이번 논란은 거짓말이다. 가기 전 히트곡을 내고 싶다라고 한 말이 거짓으로 불거지니 이것을 뭐 조작했다라는 분들.
연예인 스케줄 다 소화해낼 만큼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군 생활이 왜 안 되냐? 지금은 건강하고 유명해졌으니 그냥 군대 갔다 와라. 자, 하지만 또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면제를 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냐. 알다시피 박서진 씨가 여기에 대한 이 병원 기록 네이버에 치면 아마 쭉 나오실 겁니다. 이 병원 기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본인이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박서진 씨가 병원 진료 내역과 공개 입장문이 함께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이 증빙 서류까지 있는 마당에 이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 1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이 병역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10년 전부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사실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다. 사실 팬분들 사이에서도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정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면제 사건만이 아니라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은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논란이 벌어졌죠. 군면제 논란의 박서진, 알고 보니 거마비 7천만 원 요구 갑질까지 있었다. 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무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가 진실일까요?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집니다. 박서진 측 관계자는 이미 에이전시가 승소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박서진 씨가 광고주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3일날 온라인상에서 광고 모델로 선정한 가수로부터 계약금과 별도의 거마비 7천만 원을 지급했다.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그 가수와 협업한 광고 에이전시 회사는요, 이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광고주는 이 가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팬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가수가 취하려고 했다. 가수가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폭로를 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다. 이것은 갑질 폭로가 아니라 광고주를 빙자한 안티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박서진님 대단하다. 악의적인 흠집내기 아니었냐? 이러한 말이 나온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광고주 박서진 씨가 팬사인회를 요구했다. 행사 전반에 과도한 간섭을 했다. 앨범 재고량 판매를 강매했다. 제품 무상을 제공해 주길 요구했다. 계약금 말고 거마비 7천만 원도 달라고 했다. 허위 홍보기사를 발행하라고 했다. 등등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수와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그러니까 광고주 말고 광고를 진행시켜주는 중간업체가 있잖아요. 이 에이전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광고주가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 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에이전시가 거절을 하니까 계약 관계상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서진의 횡포다라며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황당한 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서진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박서진 세트 매진이에요. 이런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이 라이브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도 폭로글을 올린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다 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광고주의 태도는 알고 보니 2차 행사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광고주는 박서진 소속사와 또 에이전시 회사 등 모든 회사를 고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 측에선 광고주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에이전시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광고주가 아니라 에이전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고 지금 판명이 나는 거죠.
실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런 행사는 광고주 A씨가 주최,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광고주인 A씨가 얻겠다라는 것이다. 소속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결국 박서진 측은 이 광고주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광고주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고 광고비 역시 전부 다 반환했다.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병역 면제 논란이 터지고 나니까 갑질이 있었다라고 이 광고주가 3일날 뒤늦게 폭로글을 막 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무근이고 이미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미 승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자, 전후 사정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박서진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 저런 가짜뉴스 수준의 폭로글도 올라왔던 겁니다. 제가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때 이 팬분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회수 나오면 돈 벌어 줬냐. 사실 박서진 씨 영상 조회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신나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만약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이번 사태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지 않았겠죠. 이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은 사실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려 왔었던 현역가왕2의 촬영 녹화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 박서진 씨가 이제 아마 데스매치 또는 그 이후부터 긴급 투입이 돼서 방송에 등장을 할 것인데 팀미션부터 등장을 한다고 했으니 아마 1대1 데스매치가 끝난 이후인 한 5회차에서 6회차 때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과연 그때 이 박서진 씨에 대한 여론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상당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물론 병역 면제에 대한 논란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어찌됐건 중간에 갑자기 투입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현역가왕의 서혜진 PD가 이 베네핏, 그러니까 박서진 씨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제한점을 걸어줄지, 그래야 나머지 참가자들과 좀 동등한 선에서 경연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많은 시청자들을 공감시킬 수 있을지가 이 박서진 씨에 대한 논란을 조금이나마 종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가 첫 회 환희, 김영철을 비롯하여 국내 인싸 트로트 가수들이 총 출동하면서 10%대 시청률 돌파가 예상됐지만 2회차 때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2회차 10%대를 예상한 이번 방송편에서 갑자기 계엄령 속보가 전해지게 되면서 시청률이 하락했고 그 결과 지난주 첫 회 8.0%대의 시청률보다 무려 0.6%대나 떨어진 7.4%대를 기록하고 말았다. 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당초 10%대를 예상했던 2회차이긴 한데 3분의 1 정도 방송 분량이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한 2-30분 정도 방송 분량이 남아 있었던 걸 감안했는데 7.4%라면 이거 조금만 더 방영됐다면 저번 주에 첫 회차였던 8%대보다는 분명히 높은 기록이 아마 됐을 거라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자체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접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 현역가왕 2회차가 저번 주와 다르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평소에는 9시 50분에 방영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거의 9시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자신의 일정이나 또 잘 모르셨던 분들이 뒤늦게 방송에 막 이제 접속하고 있을 때인데 3분의 1이 남았던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 이거 제작진 측에선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 근데 이 피해가 현역가왕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프로그램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강철 부대, 조명 가게,
비상계엄의 방송계도 혼돈 그 자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스3랑 라디오스타 전부 다 결방하게 됐고, 방송을 재편성하는가 하면 조명가게라는 프로그램은 공개를 앞두고 직격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결방이 되고 중단이 되고 재편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재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 정치 상태가 굉장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만 해봐도요, 기사가 막 빗발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앞으로의 편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국가 대책 대응이 필요하다. 계엄령 여파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결방이 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재편성을 한다 해도요, 지금 또 한 번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편성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안정권에 들어섰다, 계엄령 선포가 취소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방송사에서는 빨리 재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어마무시한 금액대의 광고가 다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방송사는 이 광고비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광고가 제대로 방영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차 광고를 받아올 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비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다행인 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다음 주에 다시 방영이 밀리게 된 현역가왕2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예고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현역가왕2가 당초 이 마치 세 사람이 굉장히 위기에 선 것처럼 어그로 예고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맨 왼쪽에 진혜성, 가운데에 박구윤, 맨 오른쪽에 애녹, 이 세 사람이 마치 점수 심판대에 선 것 같이 이렇게 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노래 부르기 전의 모습이었던 걸로 판단이 되죠. 결국 이 세 사람은 엄청나게 신나게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한 한 명이 있죠? 바로 진혜성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 진혜성 씨 무대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이 세 명 중에 누군가가 탈락 후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의 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래 무대가 방송을 탔지만, 이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노래 무대조차 보지 못해서 진혜성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애녹, 박구윤 두 사람은 방출 후보하고는 좀 거리가 멀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0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진혜성 가수가 이제 30점대가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이게 방송이 멈춰버리고 만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뭐 방청 증언에 따르면 진혜성 씨가 탈락 위기에 놓였다, 탈락 위기 점수다 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명은 일단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현역가왕 시청자 게시판에서는요,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도 각자의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흔들릴만도 한데 상관없다, 우리 가수들 다음 주에 보면 된다, 이런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시청률 부분 제가 요거 삭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역가왕 측 입장에서는 2회차 시청률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닐슨 코리아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청률 내용을 삭제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 때만 해도 분명히 이 7.4%대의 시청률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무효에 가깝다,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제가 볼 땐 삭제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어제 공개됐었던 가수들의 무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어떻죠? 없습니다. 그죠? 저번 주에 방영됐었던 1회차 때의 무대 영상들만 쫙 업로드가 되어 있을 뿐, 이번 2회차 때의 무대, 박구윤, 에녹, 그런 가수들의 무대가 하나도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현역가왕 측에서는 이 시청률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도대체 현역가왕2가 언제 방영이 되냐. 비상계엄에 사라진 진혜성, 에녹 무대 다음 주 재편성된다. 긴급 재편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령 선포 때문에 사실상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급기야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8년 만에 불붙은 촛불 집회 막 이러고 있으니 사실상 다음 주도 뭐 100%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국의 사정이 있는 한 긴급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음 주에 재편성이 된다. 다음 주 언제냐? 2회차가 오는 10일 날 재편성 방송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0일이 언제입니까? 화요일이죠? 맞습니다. 원래 방영하는 화요일 날 다시 2회차 방송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당초 2회차가 1부 140분, 2부 140분 정도로 편성됐다고 해요. 제가 딱 예상한 것처럼 3분의 1 정도의 방송 분량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자체평가전을 통해 방출자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방출자가 공개되지 않았죠. 그리고 진혜성, 에녹, 나태주 등의 출연도 예고됐지만 방송 중단으로 이들의 무대도 볼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에녹, 나태주 두 사람의 무대는 방송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취소됐다라는 건 아예 2회차, 그러니까 한 회차를 다시 다음 주로 밀어가지고 다시 방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2회차 방송은 그냥 취소 개념인 거죠. 아마 앞에부터 못 보셨던 분들도 오는 10일 다음 주에 다시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실 수 있다. 여기 재편성이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한 사태는 다음 주에 긴급 재편성으로 인해서 방송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말이 달라요. 다음 주 중단 부분부터 편성이 되어 있다. 또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중단 부분부터 재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중단 부분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뭐 자잘구레한 부분 다 빼고 가수들의 무대만 쭉 나열되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이 중단됐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가수들의 무대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방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출 4인방의 명단과 함께 예선전 MVP까지, 그러니까 1대1 데스매치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첫 회차에 있었던 자체평가전 1등을 공개하고 나아가서는 본선에 오른 30명의 현역들이 1차전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의 일부가 방송될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주가 좀 더 방송 분량이 길어지겠지만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대장주 후보들이 대거 출격한다. 에녹 가수, 진혜성 가수, 박구윤 가수, 이 세 명이 사실상 굉장한 기대주 중에 세 명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대장주라고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등장 직후부터 현역들의 견제를 받는 우승 후보급 현역으로 꼽혀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녹은 18년차 뮤지컬 배우로 불타는 트롯맨에 등장하자마자 탑7에 등극하여 뮤트롯이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트롯 전국체전 1등을 하고 미스터트롯 2의 3위에 올라선 현역 13년차 진혜성 가수도 있고, 박구윤 가수는 뭐 사실 18년차 자타 공인 최고 경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에녹 가수는 진정난 몰란내를 선곡했고 특유의 울림 있는 목소리와 폭발하는 고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진중하게 이 현장을 지켜봤는데 이 에녹 가수의 무대부터 살짝 본다면 굉장히 진중한 무대를 펼쳤어요. 근데 사실 중간 단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점을 채 넘기지 못하는 표를 받으면서 방출 후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후반부에 그 마지막 감성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후발 투표를 받으면서 뭐 당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뭐 이런 지적을 하나 받았죠. 바닥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관객과 호흡하는 것이 좀 부족해 보였다. 진혜성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에녹 가수의 가창력과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그뿐만인가요? 그 외에도 사실 진혜성 가수는 자신의 전공인 정통 트롯곡을 들고 나와 승부수를 던졌고 환희 씨가 정통 트롯은 다르네 라고 감탄을 받았는데 이 박구윤 가수 역시 참가자 전원을 단체로 일어서게 만드는 무대를 펼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씨의 이 뿐이고 노래 뭐 과거 미스터 트롯 때에 나왔었던 많은 참가자들도 참 많이 부른 노래가 박구윤 씨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박구윤 씨의 노래 무대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와 정말 이 정도의 여유로움과 이 정도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현역가왕2에 나오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몰입되는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엄청난 점수를 받은 두 명의 가수 중에 세 번째 가수인 진혜성 씨가 무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이 밑에 적혀져 있죠?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진짜, 제가 방송 보다가 너무나 황당무계했는데, 자, 어찌됐건 조금 더 리뷰를 해보자면, 과거 임영웅을 이긴 남자 효성. 도발적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임영웅을 이겼다니. 야, 이게 참 대단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영웅을 이겼다니. 지금 자타공인 트롯계에서 최고의 가수로 평가받는 것이 임영웅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영웅을 이겼다? 알고 보니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이 투표를 자기가 좀 많이 받았었다. 뭐 요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임영웅 가수와 과거에 이런 경쟁선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신의 어떤 이름표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무대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승국이라는 가수 임창정이 찾은 원석이라고 했는데 한풀이를 하러 나왔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데뷔곡 대세남을 이찬원, 영탁, 손태진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음에도 자신이 노래의 주인인데 자신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190의 이 엄청난 기록지를 자랑하는 윤준엽 가수의 댄싱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준엽이라는 가수를 잘 몰랐는데 야,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사람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점수는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명선 작곡가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가수 노래 실력 조금만 가다듬으면 포텐셜이 엄청날 거다. 잠재력이 엄청나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는 가수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2의 태권 트롯맨. 나태주 가수의 이 태권도 퍼포먼스는요. 참 볼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엄청난 발차기들을 따로 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돌려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현역 가수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가수들의 무대가 쉬지 않고 막 방영이 됐단 말이에요. 에녹 가수도 이렇게 쉬지 않고 노래가 이어졌을 만큼 사실 남아있는 현역 가수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황당하게도 어떻습니까?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스크린샷을 찍고